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중학교 다니는 후배 친구고요. 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택배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만화로 그린 까대기 작가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까대기를 이제 쓰신 혹시 그 결정적인 이유라던가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제가 그 작가의 말에도 쓰기는 했지만은 네네. 처음에는 그 제가 뭐 택배 만화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이나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내면은 뭔가 만화 쪽으로 이제 길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게 까대기 아르바이트, 그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장 안에서 이렇게 사람 관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막 놀러도 다니고 아니면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분들과 이제 관계가 생기면서 아, 택배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까대기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 만화를 그리실 때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만화가의 꿈을 가지면서도 좀 제일 고민했었고, 내가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대부분의 뭐 웹툰이나 만화들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 세계관에 관해서 가상의 인물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뭔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 오늘 이제 준서나 정우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어느 순간 만화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꼭 한번 만화로 그려봐야겠다. 이 장면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좀 저장되고 그런 것들이 좀 훈련된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내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듬어서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만화 작업을 하는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지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가 되기를 꿈꾸고 이렇게 만화가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이제 전학생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랑 좀 단짝으로 해서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항상 이제 노트에다가 드래곤볼을 이제 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옆에서 이제 따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잘 그리는데 저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그리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뭐, 네, 정우나 지금 이제 친구 이제 나이 때에 좀 본격적으로 만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좀 다짐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림이나 만화에 있어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그리고 싶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싶었으니까. 그런 뭐 열등감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네. 까대기 책을 보면은 그 이바다라는 인물이 아침에 새벽 이제 늦게 새벽 1시나 뭐 2시에 막 들어오고 막 아침 6시, 5시에 나가잖아요. 근데 작업 패턴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더 심했죠. 원고 작업이 너무나 이제 빠듯한데 또 금전적인 또 부족함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에 뭐 새벽 4시, 5시까지 만화 작업을 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그 택배 현장을 가요.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가서 오후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와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4시, 5시까지 그 작업을 하고 그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만화는 어찌됐든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만화가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가까이 앉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화는 만화대로 이렇게 좀 나름의 그 고단함이 있고 그리고 택배업은 택배업대로의 또 고단함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름의 그 고단함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직업병의 형태든 뭐든 간에.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만화를 그리시고 스토리를 뭐 짜시고 그럴 수 있으셨나요? 실제로 뭐 까대기가 사람들이 지옥의 아르바이트다
그래서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면 그때부터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아무래도 하루에 이렇게 좀 과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을 갔다 와서 이바다처럼 좀 쉬었다가 작업을 하는데 늘 좀 만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해서 뭐 원고도 좀 빠듯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일 큰 거는 돈의 압박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게 나중에 친구들도 이제 졸업을 하면 알겠지만은 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 한 달에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벌어야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까대기 아르바이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짧고 굵게 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한 달에 생계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제가 찾았던 거는 까대기 아르바이트가 거의 유일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의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까대기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까대기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돈에 너무 또 쫓겨서 뭐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만화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 중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게 됐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까대기를 한 6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 6년 동안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까대기에서 담지 못했던 것 중에 좀 아쉬운 것들이 저는 다양한 택배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년의 부부가 식당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택배 일을 하셨거든요. 여자 사장 기사님께서는 늘 이제 손도 크시고 좀 베푸는 성격이라서 뭐 까대기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음료수를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또 믹스커피를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두 분이 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이제 글 작업까지는 했으나 좀 고심 끝에 이제 뺐었던 건데 그렇게 좀 택배 기사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이 그 까대기 알바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저희를 되게 많이 음료수도 주고 막 좀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랬던 모습들을 좀 더 담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택배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작가님은 직접 까대기도 하셨고 또 까대기라는 만화도 쓰셨고 감흥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님이 그런 이슈를 뉴스 같은 걸 보실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이제 자주 챙겨보는 편인데 한국의 그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비대면 산업, 택배 뭐 이렇게 언택트라든지 그런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되게 낙관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만을 얘기하길래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아마 지금 택배 현장 안에서는 정말 비명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좀 안타까운 예상이긴 하지만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지금 뉴스를 하루하루 볼 때마다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현재 제가 오늘도 PPT 발표를 위해서 원고를 다듬었는데 벌써 15분이 이제 사망하셨거든요, 과로사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 같은 걸 보면 결코 되게 희망적이지만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산업이 커지면은 사회가 그 산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건설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산업들이 커지니까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재조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어떤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좀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의 해결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6시 반이나 7시에 출근을 하셔서 보통 뭐 밤 12시까지 새벽 2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5시까지 일을 하시고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우선되는 거는
택배 기사님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늦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분류 작업에 인력이 투입돼서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출근을 했을 때 자기 택배를 그냥 챙기고 이제 자기 차에 실을 수만 있게 그렇게 해서 6시 반, 7시에 출근이 아니라 9시 출근, 10시 출근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좀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저희 같은 학생들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은 준서나 정우 같은 친구들이 까대기를 널리 전파하면 되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한창 일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그 고객님과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그 고객이 왜 택배 늦게 오냐고 다짜고짜 전화로 이제 바로 그냥 쌍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인간이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택배 기사님을 배송을 해주는 기계로 그냥 여겨버리면 그렇게 이제 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대기 책을 읽어보면 아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시는구나를 이제 대충이라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택배 기사님들도 인간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이제 그 수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인식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까대기 많이 전파하시고. 까대기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제 뭐 희망적인 사례라고 해야 될지 택배기사들에게 뭐 음료수를 한 잔 건넨다거나 바카스를 한 잔 건넨다거나 그런 게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친하게 지냈던 택배 기사님과 술 한잔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택배 일 하면서 제일 보람됐을 때가 언제였냐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5층 빌라에 택배를 이제 무거운 택배를 들고 갔더니 택배 기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근데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 음료수를 보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택배 일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되게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 오는 택배 기사님들에게 항상 이제 드리라고 바카스라든지 음료수를 항상 이제 늘 구비해 놓는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기사님들이 좀 위로를 받는, 좀 응원을 받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게 포항제철 들어봤죠? 네.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포항제철 공단 바로 옆에서 그 공단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식당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제 동네에는 그 공단에서 노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들을 삼촌, 이모 하면서 따르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포항에서 공단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바다의 어린 시절을 각색해서 만드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일하는 현장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까대기라는 책이 저희 같은 학생들도 읽고 또 어른들도 많이 읽잖아요. 그 독자들한테 어떤 그 만화가로 남고 싶으세요? 우선은 어떻게 보면 처음 받는 질문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좀 그런 만화를 좋아해요. 뭔가 책을 딱 펼쳐봤을 때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화의 장면을 보면 갑자기 이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되게 나쁜 곰팡이가 아니라 약간 그리운 곰팡이 냄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람 냄새 나는 만화를 그린 작가?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지금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났네요. 저희가 뭐 잘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네네 잘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저희한테나 아니면 저희 친구들한테나 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그게 제가 한 에피소드에서 이제 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 택배들을 이렇게 좀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택배에 정말 여러 가지의 당부의 말이 있더라고요. 뭐 던지지 마세요. 뭐 네. 당일 배송 요망, 뭐 던지면 깨져요. 뭐 저기 뭐 관리 뭐 부재시 관리실에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당부의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택배에 들어가 있는 당부의 문구가 좀 사람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의 또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저자로서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이 모두들 늘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입니다. 이거든요. 맞아요. 그 책 속에서도 그래서 있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정우라든지 준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럼에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공부를 병행하느라 엄청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지금 고생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늘 네. 이제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요. 그 두 분도 다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늘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